예, 들으신 것처럼 남과 북이 오늘 정상회담의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한 땅을 밟는 김 위원장이 어떻게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지, 의전과 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3일이었죠. 우리 예술단의 이제 두 번째 마지막 공연이 평양에 있었는데 그때 여운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매체에서도 뭐 간단히 편집을 해서 보내주고요. 저희들도 들어온 영상들을 많이 좀 볼 수 있었는데 특히 마지막 날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주재로 만찬이 있었는데 그 뒷얘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술을 따라주고 현성월 단장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현상인데 글쎄요, 너무 두려울 정도로 이 환대를 해주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 경험에 의하면 대체로 아주 그 환영 일색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밀당을 하다가 일단 이루어져서 북한이 이제 초청장을 주게 되고 신변안전 보장을 해서 우리가 북한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당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 더 나가서는 이제 수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접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도 같이 하고 뭐 어깨 동무도 하고 형님 동성대 하고 그러는데 예. 이제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돼야 되는데 뭔가 이제 중간에 다른 걸림돌이 생기게 되면 완전히 또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예. 어떻든 지금까지는 북한이 엄청난 공을 들여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민족 공조를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각에서는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북한이 선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다. 또 실제 북한에서는 여전히 남한 쪽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배격을 하고 철저히 감시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이 또 실제 얼마나 받는지도 물론 궁금합니다만은 북한 주민들의 어떤 영향을 끼칠지 끼친다고 했을 때 북한 당국에서는 이걸 통제를 할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회자님께서 그 정확한 지적을 이미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경우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거품일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탁현민 행정관은 모두가 함께 만든 봄안에서 눈물이 났다. 감동이었다 하지만 감동은 감동이고 예. 비핵화는 비핵화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또 협상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과연 연결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네. 지켜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급한 것은 북한입니다. 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국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그래서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어떤 그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고 앞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보장받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적극적인 태도를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에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저희가 좀 더 확실한 그런 북한의 모습과 행동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좀 판단을 미뤄야 될 것이 예전에도 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아리랑을 연주했을 때 감동이 난다 그래서 CNN에서 특별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평양이 북한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평양 시민은 초대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북한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지역에서는 그 엄벌 포고문, 그러니까 비사회주의 요소를 접했을 경우에 주민들을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포고문까지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남한 쪽 예술단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요, 또 한류, 또 K-팝 이렇게 지금 다 관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어떤 앞뒤가 좀 안 맞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런 현상은 그러니까 뭐 김정일 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있는 건 아니고 김정일도 남한 노래를 좋아했고 뭐 그런 다 이제 아는 사실인데요. 예, 그렇죠. 자기는 노래도 부르고 따라 부르고 또 고급 관료들이 모이면은 남한 노래 고위층이 같이 오히려 더 좋아한다면서요. 예, 남한 노래 한 곡씩은 다 뽑아야 되는 이제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주민들은 통제를 하는 거죠. 그것은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아직은 주민들은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관료나 이런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무장이 튼튼히 돼 있기 때문에 예. 남한 노래나 또는 아무리 서양 문물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들어와도 관료들은 그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상적 무장과 어떤 튼튼한
그런 어떤 실력이 있는데 예.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접하지 못하고 예, 그렇기 쉽게 때문에 무너질 수 쉽게 있다. 무너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접하면 안 된다고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태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날입니다. 오늘 그 정상회담을 위한 의전 경호 보도와 관련한 실무회담이 지금 이제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기자들이 전해 들었습니다만 한 4시간 정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양측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뤄질 내용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판문점에 도착을 해서 좌석에 앉게 될지 그 부분, 예, 그리고 생중계 여부 그렇잖아요. 또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가 어떻게 같이 오는지 여부 여러 가지로 상의할 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박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NDL 그 군사 분계선이죠. 예. 그걸 넘을 때 걸어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차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올 때도 아마 걸어서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걸어서 들어올 때 혼자 올 거냐 아니면 부인 이슬조 같이 올 거냐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일단 평화의 집에 앉아서 어디까지 공개를 할 거냐, 뭐 이렇게 환담 나누는 그런 모습까지 할 건지, 예. 아니면 뭐 전부를 할 건지, 그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할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의전에 있어서도 누가 그러면 MDL을 넘는 순간에 네. 누가 거기서 영접을 할 건가, 우리 어. 통일부 장관이 할 건가, 뭐 예를 들자면 예. 뭐 안보실장이 할 건가, 아니면 그냥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의전적 차원에서 청와대 누가 가서 할 건지 예. 뭐 이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짜는 새로 역사를 창조하는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지사가 또 갈 수도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뭐 하여튼 협상에 따라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이제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건가 물론 비핵화지만 정말 이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나올 건가 아니면 포괄적인 선언만 할 건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되면은 북미 정상회담도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제2의 한반도 뭐 비핵화 선언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91년에 있었던 것이 사문화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런 뭔가 결기를 좀 보여줘야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예. 받아들이고 회담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논의돼야 되겠죠. 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현안들, 그러니까 협상할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오늘 하루로 회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실무회담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얘기를 했습니다. 봉현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에 주안을 좀 둬야 될 것 같고 또 북한 측이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기싸움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싸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기술적인 문제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북한이 이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소위 정상국가의 자신 있는 위풍당당한 젊은 지도자 이미지를 과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걸어서 그 리설주 부인과 같이 이제 같이요. 걸어온다든지 그리고 예.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북한이 아무리 대외 공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꿀릴 것이 없고 시간에 쫓기고 있지 않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것 같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난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방한 기간 동안에 굉장히 파격적인 예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양쪽이 무슨 격식을 따지거나 이런 기싸움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 드라마를 연출하는 데서는 합의를 쉽게 할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도 왜 그 2012년에 혼자 단독으로 통통배를 타고 서해 최첨단까지 예, 가는 예.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였죠. 자신 있는 모습을.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양쪽 지도자들이 자신 있게 또 통 크게 이제 예. 남북 관계 개선을 풀어나가자는 그런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그 말로는 이번에는 안 됩니다.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 능력이 워낙 고도하게 됐기 때문에 예. 그 협상장 안에는 사실 한국 정상과 북한 정상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정상도 앉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께서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북이 문제가 아니고 큰 것은 북미이고 청와대도 비핵화가 중심 의제가 되고 경협은 나중에 풀어나가겠다. 이번에
정상회담을 이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안 그러고 2018 정상회담이라고 하고 정례화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한 것은 예. 이런 장기적인 포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 교수님, 오늘 실무회담에 이제 수석 대표는 이제 김상준 국정원 제2차장인데 그 북쪽에서는 김창선 그 국무위원회 부장이 있습니다. 네. 우리 쪽으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북측 대표단이 왔을 때 같이 따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글쎄요, 오늘 윤건영 상황실장도 같이 갔거든요. 지난번에 예술단 갔을 때 그렇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청와대 쪽의 라인 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 두 사람이 만난 거는 글쎄 회담의 진행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한 결정을 신속하기 위한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윤건영 실장은 뭐 언론 표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이다. 복심, 뭐 예. 그렇게 아마 신임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때그때 바로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랄까 또는 맨데이트를 받고 간, 그러니까 위임을 받고 간 그런 정도의 사람일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예. 또 계속해서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3월 5일 날 갔을 때부터 예.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분위기 또 북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소유자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창성도 서기실 사람인데 사실상 예. 그러니까 비서실 사람인데 국무위원회 부장 타이틀을 달고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기실장은 김여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서기실장 그러니까 일종의 비서실장이죠. 예. 그렇다 한다면 김창선은 비서실 차장이라든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예. 뭐 그런 정도 힘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사실상 위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지난번에 이제 평창 올림픽 때도 왔었고 김여정 그렇죠. 수행해서 왔었고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역시 그 사람이 남북 관계를 꿰뚫고 있는 거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김정일 때부터 쭉 일했던 일종의 집사입니다. 말하자면 김씨 가문의 집사고 그렇기 때문에 예. 모든 면에서 카운터파트로서 또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봉 의원께서 의제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 발언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포괄적 대화를 위해서 의제는 융통성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우리 정부는 세 가지 정도 큰 틀의 그 의제를 일단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협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 의제고 융통성 있게 하겠다면 경협 문제까지 다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긴 뭐 다르군요. 정확히 뭐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남북 대화에서 비핵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럼 뭐 미국이 할 수 있는 일, 유엔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제시를 해줘야만이 김정은이 뭔가 합의문을 도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비핵화만 약속하라고 밀어붙이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경제적인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5년 9.19 공동성명도 그렇고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북미 간 합의는 하지만은 94년 제네바 합의가 이제 이루어졌고 거기에 실질적인 비용을 우리가 70%를 댔습니다. 예. 경수를 짓는데. 예. 또 9.19 공동성명도 만약 비핵화 단계를 밟는 과정에서 제대로 탁탁탁 되면은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또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우리가 상응하는 뭐 전력이 됐든 내지는 뭐 어떤 경수로가 됐든 뭐가 됐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경제 문제가 여기 따라 붙을 텐데 경제 문제를 의제로 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행원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경제인단들이 얼마나 가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경제인단들 이 그룹 총수들이 거의 다 갔었거든요. 1차, 2차 때는. 그래서 이번에도 수행원 명단에 그룹 총수들이 가는가 안 가는가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경협 문제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경제 제재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 제재 레짐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제재와 것이죠. 맞물려 있다. 그렇죠. 문제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단지
북한이 비핵화를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면 가시적인 태도와 결과가 보인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의 이런 제재 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예.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가 말이라든지 약속에 그친다면 한국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진다면은 인도적 지원 이상의 것을 한국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를 조화를 맞춰서 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 단계적인 건데 큰 틀에서 비핵화를 합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게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무조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뭐 대북지원한다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당신들이 충분히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혁도라든지 비핵화의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대화가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중국을 전격 방문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러시아를 가느냐, 또 이제 푸틴 대통령 만나느냐 그 문제가 그 시절에 한참 논의됐었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9일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라브로프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하는데 전 크레물린 쪽에서는 일단 푸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 글쎄요. 뭐 북미 회담 이후에 혹시나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뭔가 예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다시 간다면 러시아를 북한 쪽으로 돌려 세우는 데는 일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애써서 다시 가까워진 중국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된 것은 북한이 다시 돌아왔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좋은 메시지를 줘서 평화적인 비핵화 완성에 중국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라는 새로운 변수를 북한이 끌어들인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북한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이용호 외상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양에 다시 돌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푸틴 대통령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5월 9일이 뭐 전승기념일도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도 이런 한반도 안보 문제, 특히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나 중국을 시선을 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당연하겠죠. 뭐 푸틴이 빠질 생각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동북아에서 정말 구화 한말부터 얼마나 그 개입을 많이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워낙 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한몫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 5월 초순 정도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러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위치는 뭐 블라디보스톡이 될지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스크바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북러 간에 상당한 관계 개선이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봉 박사님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저게 또 이제 그 전통적인 등거리 외교랄까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중국 끌어들이고 러시아 끌어들이고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이 강대국을 어떻게 하여튼 경쟁을 붙여서 자기가 국가 이익을 높이려는 그런 이제 김정은의 어떤 지금 외교적 전략이랄까 이게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 좀 불쾌해할 수도 있죠. 왜 러시아까지? 그렇죠. 푸틴은 지금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닌데 끌어들여가지고 이 혼란을 일으키느냐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어떻든 김정은의 의도 자체는 그건 뭐 버릴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끌어들이려는. 그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 그 내외죠. 펑리안 여사 또 시진핑 주석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그래요. 뭐 굉장히 사치품도 있다. 근데 저희들이 뭐 억 단위 그런 물건도 받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재에 저촉이 되는 그런 물품도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유엔 안보리에는 다 그 제재 결의안 그 검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판단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그 대북 경제 제재에 있어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그 참여를 이제 훼손시키는 어떤 불필요한 그런 압력은 아무래도 국제사회가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치품은
그러니까 2006년 10월 달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재로 이제 17185, 유엔 안보리 제재 17185에서 사치품 수출 금지를 했는데 그 사치품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통치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 그걸 이제 막아놨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주고 오잖아요. 그래요? 예? 마오타이주 그 비싼 그 몇 박스 막 주고 말을 그랬는데 예. 그만큼 지금 시진핑이 뭔가 미국이나 유엔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또 국제 정치인 것 같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산삼과 돌 주전자를 담내로 줬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홍콩 언론에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 매체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난번에 뭐 수호의 날 행사 관련해서 뭐 비판도 했지만은 최근의 모습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 이런 거 전혀 보도하지 않고 북미 정상회담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자 이런 모습들은 저희들이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구체적으로 합의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 북미 대화도 북미 정상회담도 예. 구도로 지금 사실 왔다 갔다 한 거지 예. 정식적으로 북미 간에는 직접적으로 뭐가 뭐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중개 역할을 하면서 우리 특사단이 가서 북한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믿고 물론 그 전에 사전 CIA를 통해서 충분히 북한 측 입장이랄까 우리 입장을 다 확인을 하고 그걸 믿고 이제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외형적으로 프로토콜 상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뭐 대대적으로 보도할 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막상 그것이 이제 정식적으로 뭐 양국에서 정식 발표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보도를 할 수밖에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비해 확실히 그 미국 관련해서 비난 그런 수위들도 낮아졌고 영어도 좀 선별해서 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지금 초점은 남북 관계 개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북한에서의 이제 대미 메시지는 수위 조절을 하고 그 침묵도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반영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그러면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사실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새로운 국무부 장관 임명이라든지 백악관 안보보좌관 임명이라는 어떤 행정 절차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떻게 본다면은 5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상대방 의중을 탐색하고 또 자기의 전략적인 어떤 옵션들을 정제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조용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아까 CIA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이 지나 헤스펠 미국 CIA 이제 내정자죠. 국장. 이제 국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평창 올림픽 당시에 이제 부국장 신분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뭐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갔겠죠. 뭐 대북 관련 정보 수집이었을까요? 어떤 차원에서 방문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정부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어떤 큰 맥락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부가 나선다기보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백악관이 직접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국가정보 차원에서 안보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영해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포괄적인 틀에서 자,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